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1999년 강원은행이 문을 닫음으로써 강원도에는 25년째 지방은행이 없는 실정입니다. 자본의 역외 유출, 대출의 불이익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커 최근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0년 설립돼 30년 가까이 강원도 금융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강원은행. 1999년 조흥은행에 합병되면서 자취를 감췄고 조흥은행도 2006년 신한은행과 합쳐졌습니다. 강원은 충청권과 더불어 지방은행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지방은행이 없는 서러움은 큽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 지점 한 곳당 인구는 강원도와 충청도가 17,000명에 달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방은행은 총 대출 규모의 60% 이상을 지역에 써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은행이 있으면 업체 한 곳당 대출액이 1억 6,600만 원이지만 없으면 1억 1,700만 원으로 5천만 원이나 차이 납니다. 그만큼 지역 경기가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 설립과 관련돼 정부가 규제 개혁에 나섰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과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요건만 갖추면 저축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신규 인가는 사실상 금융당국의 인가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야 가능했었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만 있다면 언제든 은행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혜는 지난 5월 대구은행이 입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해 전국 영업점 출범이 가능해진 겁니다. 시중은행이 되면 자본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예금 금리는 높이고 대출 금리는 낮출 수 있습니다. 57년 금융 노하우로 전국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상생금융의 실천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두터운 혜택을 지원하겠으며 강원도 역시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지역 금융산업을 활성화할 지방은행이 필요하지만 역시나 자본이 문제입니다. 지방은행 설립의 경우 자본금 250억 원이 마련돼야 하지만 영업점, 시설, 인건비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10배가량이 드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대안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 국책은행을 지역별 국책은행으로 개편하고 지역 본부를 독립법인화해서 지역 맞춤형 은행을 만들자는 겁니다. 국책은행 지역본부와 지점들을 지역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강원의 금융도 보다 선진화될 필요가 있어 강원 맞춤형 은행의 조속한 설립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오늘 새벽 7번 국도 강릉대교에서 트럭이 다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리 위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SUV 차량과 충돌하며 사고가 났는데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량 방호벽 위로 솟구쳐 오른 트럭이 위태롭게 걸려있다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바로 옆 전선이 차량에 의해 끊어지면서 불꽃도 일어납니다. 10m 아래로 추락한 트럭은 불과 몇 초 만에 검은 연기와 함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하얀 성광이라서 한번 폭발하고 그다음에 떨어져서 조금 있다 한 번 폭발하고 또 있다가 한 번 또 폭발했어요. 오늘 새벽 6시 반쯤 강원도 남대천 강릉대교 위에서 1톤 트럭이 추락했습니다. 사고는 다리 위에서 SUV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들이받친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했고 이 충격으로 트럭이 다리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트럭인데 퍼런 차인데 문짝 다 열려있고 유리 다 깨지고 여기 바로 요 밑에. 이 사고로 트럭에 타고 있던 70대 운전자와 50대 동승자가 숨졌습니다. 같이 차에 타고 있던 또 다른 60대 남성은 충돌 당시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와 목숨을 구했습니다. 앞서 사고가 난 SUV 차량 운전자와 또 다른 차량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교통사고로 화물차가 10m가 넘는 고가도로 아래로 떨어지며 사상자가 발생했고 일대에는 정전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오전 6시 30분에서 한 48분간 정전이 있었고요. 원인은 차량 충돌로 인한 정전이었고 현재는 응급복구를 통해서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음주와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 사고를 낸 SUV 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아입니다. 건설업계에 만연한 임금 체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참다 못한 이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승영 기자가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춘천의 한 신축 빌라 건설 현장입니다. 20년째 콘크리트 펌프차를 운전하는 신재덕 씨는 이 현장에서 2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석 달치 임금을 3천만 원이나 못 받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 드는 기름값과 차량 할부까지, 여기에 추석 명절까지 겹치면서 돈 쓸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장비를 운영한 거를 접을 생각도 가지고 있는 그런 심정이죠. 심 씨처럼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기계 노동자는 춘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만 모두 6명, 체불 임금 규모는 8,500만 원에 달합니다. 건설노조는 드러나지 않은 임금 체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취합할 때 신고를 하면 현장에서 우리 노동조합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된 차량을 자기네들은 쓸 수 없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임금 체불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 현장에서 대금을 누가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부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공공공사뿐만 아니고 민간공사, 민자공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으면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온전히 국회 문턱을 넘어 임금 체불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도가 추석을 맞아 명절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시군과 함께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합동 점검에 나서고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계약 재배 물량을 조기 출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형마트와 축산물 판매업체를 찾아가 원산지와 식품 위생 단속을 벌이는 한편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와 위생 상태, 포장 등을 점검합니다. 또 재난 안전 대응을 위해 4개 상황반으로 나눠 24시간 운영하고 도내 27개 응급진료기관이 24시간 운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귀성객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시외버스 노선은 하루 103회에서 147회로 44회 증편 운행합니다.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포항 삼척 동해선철도 시험운전이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포항에서 삼척까지 총 연장 166.3km와 기존 삼척 동해 구간 6.5km를 전철로 연결하며 오는 12월 개통을 앞두고 최고 시속 150km의 ITX 철도 운행을 점검합니다. 한편 동해선 철도역 이름은 삼척의 경우 근덕역, 임원역, 옥원역으로 확정됐습니다. 내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강원 지역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담교사 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선택 인원이 너무 적어 폐강됐던 수업 운영도 가능해져 학생들의 선택권이 크게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하은 기자입니다. 옛 지정초등학교 송암 분교장. 폐교 이후 조용하던 이곳에 오랜만에 두런두런 수업 소리가 들립니다. 강원 온라인 학교가 문을 연 겁니다. 128억 원을 들여 4개 스튜디오와 교무실, 휴게실 등을 갖췄습니다. 현재 8명의 교사와 행정직원 등 13명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운영 첫 학기인 올 하반기 24개 과목, 36개 강좌가 운영되고 도내 일반 고등학교 30곳, 167명이 등록해 수업을 듣습니다. 녹화 영상을 일방적으로 시청하는 게 아니라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점이 장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경제 현상을 보여주는 이 뉴스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 최신 스마트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강원 온라인 학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듣고 싶은 과목은 있지만 전담 교사가 없거나 너무 소수가 원하는 과목은 개설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이 온라인 학교에 개설되어 있다면 수강할 수 있고요. 개설 과목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할 때 자신의 진로 설계에 필요한 과목을 요청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특화 교과목을 운영하고 생활기록부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입니다. 내년이면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강원 온라인 학교의 중요성과 그 규모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우리 동네 살리기형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사업에 도내 3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소규모 노후 주거지역 환경 개선 사업인 우리 동네 살리기형 도시재생사업 10곳에 도내 속초 장사동 3마을과 고성군 주광면 오호리 감탄마을, 평창군 하리 안심마을 3곳이 포함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시군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주민 거점 공간과 주차장 등의 인프라 개선과 집수리, 골목길 정비 등이 추진됩니다. 삼척 이사부 독도기념관이 오늘부터 정식 개관에 운영됩니다. 삼척관광문화재단에 따르면 이사부 독도기념관은 지난 7월 23일부터 한 달간의 시범 운영 기간 14,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오늘부터 정식 개관했습니다. 기념관은 매달 24일을 이사부 문화의 날로 정해 최신 영화를 포함한 수준 높은 영화를 상영하고 지역 학생들에게 이사부와 독도에 관련된 역사를 가르치는 토요문화학교도 개설합니다. 최근 3년간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과 관련해 붙잡힌 가해자 수가 7천여 명에 이르지만 구속은 5%대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이버 성폭력 발생 건수는 9,864건, 검거된 인원은 7,530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경우는 412명으로 5.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중 딥페이크와 관련해 257명이 잡혔지만 구속된 인원은 4.7%인 12명에 머물렀고 올해도 146명을 검거해 2.7%인 4명만 구속했습니다. 강원도 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6.02로 지난해 8월보다 2.3%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지난 4월 3% 상승 이후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3.9%, 공업제품 1.3%, 전기, 수도, 가스 2.7%, 서비스는 2.7% 상승했습니다. 태백시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해 청정 메탄올 제조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한국동서발전을 포함한 발전 에너지 기업과 자산회사 등 9곳과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업무 협약을 맺고 연간 10,000톤의 청정 메탄올 생산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 협약을 맺은 기업은 청정 메탄올 관련 원료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기업, 제품 판매와 자금 조달, 생산 시설 조성까지 모든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재혁 씨가 예술 감독을 맡은 제1회 하슬라 국제예술제가 다음 달 강릉 아트센터 등 강릉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1회 예술제는 더 비기닝을 주제로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열리며 피아노 선우예권, 바이올린 신지아, 에스메 콰르텟 등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와 피아노 하르트무트회, 첼로 요나단 루제만 등 해외 저명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